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다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많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꾸준히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시 하이님께서 추천해주신 영화죠. 음, 이와이 슌지 감독의 1995년작일 겁니다. 아마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 그리고 이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를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한 권의 책, 음,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돈 좋아합니다, 사실. 돈은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고 무엇으로든 또 교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싫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연금술적인 힘을 가진 돈은 한마디로 매직이죠. 마술. 이런 그리고 이런 마술은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분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거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돈은 동시에 허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사회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어떤 금본위제가 사라진 요즘 어떤 돈의 어떤 절대적 가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난센스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허상에 불과한 돈에 울고 웃습니다. 때론 아주 더러운 일도 당하고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과 마주하고 또 절망하게 되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통과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화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에서는 제가 던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돈을 허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게 대답입니다. 영화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에서요. 이런 부분이 전 사실 영화를 보면서 좀 불만이었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에 대해서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한 이런 메시지가 그리고 그 표현과 연출 방식이 너무 귀엽기 때문입니다. Once upon a time, when the yen was the most powerful force in the world, 영화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는 엔화의 가치가 끝도 없이 올랐던 8, 9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대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모티브를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스왈로테일의 배경과 사건들은 현실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생뚱맞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즈라는 영화는 현실을 그린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꿈을 다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현실을 차용해서 영화를 꿈처럼 만들므로써 돈이라는 이런 모순된 특징을 가진 매개체, 즉 모든 것이자 동시에 모든 것이 아닌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 굴러가는 사회가 현실이자 동시에 꿈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선 저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돈과 사회에 대한 회의주의적인 시선을 드러내는 장치가 두 가지 나오죠. 첫째는 나스메 소세키가 그려진 1000엔짜리 지폐, 그리고 둘째는 아게하와 구리코의 가슴에 새겨진 나비 문신이 바로 그것인데요.
첫 번째 이 1000엔짜리 지폐는 한마디로 위조 지폐죠. 이걸 반으로 가른 다음에 만엔짜리 사이즈와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만엔짜리 어떤 마그네틱 코드를 심으면 이게 만엔짜리가 됩니다. 1000엔짜리가요. 그래서 이걸 뭐 현금 교환 장치 같은 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1000엔짜리 10장이 거슬려져 나와요. 한마디로 돈의 어떤 허상, 돈이라는 가치의 허상이 이게 허상이라는 걸 드러내는 장치죠. 그 다음은 구리코와 아게하 여자 주인공들, 영화에서 나온 여자 주인공들의 가슴에 새겨진 나비 문신인데요. 전 이 나비 문신을 처음 봤을 때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던 영화 빠삐용의 그 나비 문신을 연상했습니다. 어떤 자유를 상징하는 감옥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영화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에서도 역시 나비는 빠삐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자유에 대한 의미를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즈에서는 자유의 의미가 빠삐용보다 조금 더 광의적이고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바로 나비 문신에 장자의 호전몽을 접목시킴으로써 말입니다. 즉 구리코와 아게아는 자신의 가슴에 나비 문신을 새기고 이와 일체화됨으로써 돈이 지배하는 이 현실을 나비가 꾸는 꿈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이 허상이 지배한 세상 그 자체를 꿈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구리코와 아게아는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와이 슌지 감독의 관념적이고 주관적인 세계관은 스왈로우테일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 피크닉에서 이미 드러난 바가 있죠.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여자 주인공 코코가 하는 일은 자기 머리에 총을 발사하는 였잖아요. 그러니까 코코에게 이 세상은 어떤 객관적인 실체이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관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게아와 구리코는 앞으로도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돈이라는 매직이 지배하는 이 환상적인 공간에서 잠시 벗어나 실존에 대해 사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커피 한 잔의 여유보다 더 값진 마음의 여유와 우리들 스스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돈이라는 허상으로 가치 매길 수 없는 매우 실존적이고 귀한 존재들이고, 또한 어떤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써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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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주제 넘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제 넘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보다 조금은 어쩌면 주제가 덜 넘을 것 같은 사람, 헨리 데이비 소로우가 쓴 월든의 한 구절을 읽어보고 구절이 아니고 한 문단을 읽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다들 이 책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네,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팍팍한 삶에서 여유를 찾으시길 원하시거나 어떤 삶의 목적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안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 책을 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할 것도 없나? 예, 그럼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안심하고 믿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끙끙대지 말고 오히려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면 어떨까? 자연은 인간의 강한 면뿐만 아니라 약한 면도 잘 이해하는 존재이다. 항상 걱정과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야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자칫 그 일이 지닌 가치를 과장해서 생각하기 쉽다. 그러면서도 손조차 대지 않고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혹 병이라도 걸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심한지, 가능하면 신념 따위는 잊고 살아가려고 굳게 결심이라도 한 것 같다. 하루 종일 주위만 신경 쓰다가 밤이 되면 마지못해 기도를 올리고 애매모호한 존재에 몸을 맡긴다. 이렇게 우리들은 자신의 생활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거나 변화시키려는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생활에 쫓기며 살아간다. 이렇게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심점으로부터 수많은 원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삶의 방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모든 변혁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활의 변혁은 부단히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다. 네, 좋죠. 여러분이 어떤 돈이라는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또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네, 예. 그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예, 다음엔 예, 박소연 구독자님, 예, 이 뭐지? 로베르 브레송의 소매치기였나? 아, 예, 예, 맞아요. 그거를 하고 그 영화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떠올린 한 가지 책에 대해서 책을 또 동시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알고 보니까 뭐지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모티브로 한 영화더라고요. 아마 그 책과 아마 동시에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곧 올리도록 노력해야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